자, 11주차 자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자바의 기본 API 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lang, 유틸리티 패키지,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서 API 혹은 라이브러리란 개발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의 모음을 말합니다. 대부분 시스템이나 아니면 스트링, 클래스도 모두 API에 속하게 되고요. 설치된 경로는요, 여러분들이 설치하셨던 JDK 설치 폴더에 JRE에 LIB에 RT jar 파일 폴더 안에 클래스 형태로 저장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랭하고 유틸리티 패키지라는 얘기는 자바 클래스의 랭 패키지 안에 보시게 되면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클래스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오브젝트나 클래스, 시스템, 스트링 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임포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바의 유틸리티 패키지 안에는 기본적인 패키지 두 번째 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즉 컬렉션 클래스나 그 다음에 어레이, 캘린더, 데이트, 스트링 토커나이저, 랜덤 등이 보통 들어가 있고요. 크게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것이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 클래스의 랭 패키지 안에 보게 되면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요. 자바.랭 패키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클래스가 바로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자바 클래스의 최고 조상 클래스가 되는 점 여러분들이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자바 API 도큐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의 API를 사용을 할 때 혹시 여러분들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자바 클래스의 랭 패키지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임포트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많이 쓰는 클래스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브젝트 클래스, 그 다음에 시스템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그 다음에 매스 클래스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래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리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 오브젝트는 자바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로 사용이 되고요. 시스템 클래스는 표준 입력 장치, 즉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거나 또는 표준 출력 장치, 모니터로 출력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in 했던 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out.println, ln 이라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가상 기계를 종료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시스템.exit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메모리로 로딩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이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스트링 클래스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이 안에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문자열을 저장하고요. 내부 문자열을 조작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매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학 함수를 이용할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래퍼는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갖는 객체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즉 바이트나 숏, 캐릭터, 인티저, 플로트, 더블, 그 다음에 볼리안, 롱 타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변화할 때 사용하거나 입력값 검사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확인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 API 도큐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개발 시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의 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패키지나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각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기회가 좀 있을 거예요. 그 찾아볼 수 있는 그 URL 사이트가 아래 링크를 좀 걸어 놨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이 패키지고요.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이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각각의 패키지와 클래스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java.lang 패키지와 java.utility 패키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패키지들 중에요, 여러분들이 java.utility 패키지 안에 자바의 타임 패키지들도 가장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java.lang 패키지는요,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클래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풋 없이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 클래스, 시스템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트링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그 다음에 스트링 빌더 클래스, 그 다음에 매스 클래스, 그 다음에 랩 클래스 등이 이제 가장 많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바.좀 유틸리티 패키지는요, 개발에 조미료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 클래스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java.utility 패키지 안에는 array 클래스, 캘린더 클래스, 그 다음에 date 클래스, object 클래스, string tokenizer 라고 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random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array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배열을 조작할 때 사용하죠. 즉 배열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거나 복사하거나 정렬하거나 찾을 때 이제 사용하고요. 캘린더 클래스는 운영체제의 날짜하고 시간을 얻을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트인데요.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을 정보하는 클래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는 객체의 비교나 널 여부 등을 조사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저하고 잠깐 했던 내용들 중에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얘기는 특정 문자로 구분된 문자를 뽑아낼 때 이제 우리가 좀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이라는 것이 있죠. 난수를 얻을 때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예요. 오브젝트 클래스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로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암시적으로요,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바의 유틸리티 패키지나 자바의 lang 패키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 API 더큐먼트를 이제 찾아보시거나 확인하실 때 URL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바 API를 확인하실 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스트링 클래스의 상세 설명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좌측 상단에 프레임에서 java.lang 패키지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프레임에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래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4번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중앙 프레임에 string 클래스에 대한 상세 설명들이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화면 구성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그 프레임상에서 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상단 부분은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상세 정보, 인터페이스 구현 정보들을 표시하게 되고요. 두 번째 중앙 부분은 클래스의 설명하고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으로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단 쪽에는요, 필드와 생성자와 메소드의 목록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어떤 클래스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필드나 메소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방법들, 어떤 메소드를 써야 되는지, 생성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드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로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에서 제공되어지는 중요한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java.lang 패키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는요, 모든 자바 클래스의 최고 조상 클래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클래스죠. 따라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자바 클래스의 모든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오브젝트 클래스는 필드를 가지지는 않으면서요, 총 11개의 메소드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소드는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좀 더 보겠지만, 맨 처음에 오브젝트 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해당 객체의 복사본을 생성해서 반환시켜주는 메소드거든요. 또 하나가 equals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객체와 전달받은 객체가 같은지 여부를 이제 반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iz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객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아서 가비지 컬렉터가 객체의 리소스를 정리하기 직전에 호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으로 관리하게 되면 무작위 순서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므로 명시적으로는 자원을 해제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데, 이런 방법들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시코드는 해당 객체의 해시코드 값을 반환하는 데 좀 사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해당 객체의 정보를 문자열로 변환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이제 wai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해당 객체의 다른 스레드가 notify나 혹은 no notify를 했을 경우에 notify all 메소드를 실행할 때까지 현재 스레드를 일시적으로 대기, 웨이트 할 때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건 이제 스레드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드렸던 클론이나 equals나 해시코드, toStrin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toString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를 문자열로 반환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가 들어있는 java.lang 패키지는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임포트를 걸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하나고요. 일부 메소드에 대해서만 오버라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드 재정의를 하실 수가 있죠. 단 파이널 메소드는 오버라이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toString 메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은 객체 해시코드를 출력하는 데 이제 사용되어지고요. toString 메소드는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문자열로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반환되는 문자열은 클래스 이름과 함께 구분돼서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골뱅이 act가 사용되어지고요. 그 뒤로 16진 해시코드가 추가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16진수 해시코드 값은요, 인스턴스의 주소를 가리키는 값으로 인스턴스마다 조금 다르게 변환이 된다는 점 좀 주의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제는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의 정보를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네임은 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기 위한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클래스는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필드, 전역 변수처럼 사용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 그리고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언되어 있던 필드는 타이틀하고 author죠. 그러니까 이제 제목하고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클래스 네임하고 똑같죠. 그래서 public book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파라메터가 위에서 선언되었던 필드,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author라고 하는 저자죠. 자, 아시는 것처럼 필드를 선언하고 나서 필드를 초기화시키는 것이 이제 생성자에서 하게 되는 거고,
현재 이 객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this입니다. 따라서 this 이 객체의 멤버 점 타이틀로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이 객체의 저자 us로 해서 저장을 시켰어요. 자, 그럼 메인 메소드에서요,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객체를 생성시켰습니다. 이때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북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하나를 생성시키고 그 안에 파라메타 값을 하나는 제목과 또 하나는 저자를 같이 인자로 대입을 시켜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 즉 북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대입을 시켰죠. 이때 이 그 북이라고 하는 왼쪽에 나와 있는 북을 인스턴스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스트링 객체를 출력하게 되면요, 스트링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 돼요. 이유는 JDK의 스트링 클래스는요,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ystem.out.println에 str이라고 하는 이 그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 변수는 system.out.println의 str이라고 하는 객체의 toString 메소드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때 toString은 어떤 객체의 정보를 문자의 형태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로 이제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바에서 toString 메소드는요, 기본적으로 각 API 클래스마다 자체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재정의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내용 예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위에서 북클래스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 필드 선언, 생성자 선언, 그리고 난 다음 실행하는 메인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그 중간에 메소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요, 스트링 클래스는 toString을, 그러니까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을 리턴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도 toString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리턴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북클래스에서요,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자와 그리고 글의 책의 제목이죠. 제목을 운영체제에 리턴 시킬 수 있도록 처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콘솔에 출력하기 위해 system.out.println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메소드의 매개값은요, 콘솔에 출력할 내용인데, 매개값이 기본적으로 타입이 바이트나 쇼트나 인티저나 롱, 플로트나 더블, 불리의 경우에는 해당 값을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매개값으로 객체를 주면 객체의 toString 메소드로 호출해서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하게 되어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객체 비교하는 equal 메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개 타입은 오브젝트로 모든 객체가 매개 값으로 대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이유는 오브젝트가 최상위 타입이니까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자동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고요. 그 다음 리턴 타입으로는 부울리안으로 두 객체가 동일한 객체라면 true값,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으로 리턴을 하게 되고요. equal 메소드는 비교 연산자인 동등한 결과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쌤쌤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객체이건 다른 객체이건 상관없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동일할 때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스트링 객체의 equal 메소드는요, 스트링 객체의 번지 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문자열이 동일한지 조사해서 같다면 true 값을,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하게 돼요. 즉 스트링 클래스가 오브젝트의 equal 메소드를 재정의, 즉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서
번지 비교가 아닌 문자열 비교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 메소드는요, 직접 사용되지는 않고요,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 메소드 오버라이드가 되어서 논리적으로 동등 비교 시에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멤버 객체는 다르지만 id 필드 값이 같으면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로 취급하고 싶을 경우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id 필드 값을 같음을 비교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때 equal 메소드를 재정의할 시에는 매개값, 즉 비교 객체가 기준 객체와 동일한 타입의 객체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때 오브젝트 타입의 매개 변수는 모든 객체가 매개 값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instance of라고 하는 연산자로 기준 객체하고 동일한 타입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비교 객체가 다른 타입이라면 equal 메소드는 false를 리턴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비교 객체가 동일한 타입이라면 기준 객체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필드 값이 동일한지를 검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점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동일함은 객체가 메모리에서 같은 주소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쌤이냐 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지만, 논리적인 동일함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같은 아이디의 회원 객체나 같은 아이디의 주문 객체와 같은 도메인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값 등에 의해서 동일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동등하다라고 한다라는 의미는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객체건 다른 객체이건 상관없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동일한지를 비교하는 것이 되고요. 이때 동일하게 되면 true 값을,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equals 메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클래스를 좀 확인해 주세요. 자, 유저 클래스를 하나를 선언시켰습니다. 그리고 필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유저 생성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져 있고요. 전역 변수와 같은 필드는 id라고 하는 인티저형 필드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string 클래스 타입의 name 필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위에서 선언되었던 필드 id하고 name을 초기화를 시켜주기 위해 지금 생성자에 두 파라메타를 전달을 해서 현재 이 객체 this.id에 id를 대입을 시켰고, 지금 현재 이 객체에 this.name에 name을 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 안에서 자, 위에 있는 유저 클래스 타입으로 해서 유저 1과 유저 2를 선언하고, 생성자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각각의 id 값이 101과 그 다음에 string 클래스 타입의 name, smart라고 하는 것을 각각 유저 1과 유저 2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 출력 문이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 유저 1 클래스에, 그러니까 즉 객체 변수죠. 객체 변수에 equals 메소드를 써서 유저 2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내용들을 문장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위에 나와 있는 유저 1과 유저 2에 대입되어 있는 101이라고 하는 아이디와 그 다음에 스마트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동등하죠. 이때 equal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매개 값이 기존 객체와 동일한 타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객체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 같은 타입이죠. 두 번째는 오브젝트 타입의 매개 변수는 모든 객체가 매개 값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인스턴스 of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기준 객체와 동일한 타입인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죠. 이때 만약에 비교 객체가 다른 타입이라고 한다면 equals 메소드에서는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실제 타입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인스턴스 of 메소드죠. 따라서 주로 조건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인스턴스 of의 왼쪽에는 참조 변수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타입, 클래스 타입이 P연산자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연산 결과로 그 논리 연산에 관련된 bool 타입으로 true 값과 false 값 중에 하나를 반환하게 되어지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알아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연산자 중에 동일한 값을 가리켜주는 쌤쌤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예, 는 equal 2개짜리가 있고 equal 메소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둘은 양쪽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는 값을 부울리안 타입으로 반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가지죠.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형태의 차이가 있어요. 가장 단순한 차이점이 바로 형태의 차이점이죠. equal 메소드는, 지금 메소드는 객체끼리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지만, 연산자로 사용되어지는 equal 쌤쌤 두 개는 비교를 위한 연산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소값 비교하고 내용 비교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말하자면, 일단 첫 번째 equal 메소드는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용 자체만을 비교하지만, 연산자인 equal 연산자는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의 주소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어떤 주소나 이메일 주소처럼 확정적으로 정해져 보이지는 않지만요,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값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call by reference나 call by value라고 하는 C 언어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려주게 된다면, call by valu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상의 주소값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값을 할당받은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플로트나 더블이나 바이트 이런 그 프리미티 타입이 이제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call by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선언했을 때 주로 주소값이 부여가 되죠. 그래서 어떤 객체를 불러왔을 때 그 주소값을 불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는 클래스나 오브젝트가 이제 해당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알아두시면 나중에 연산자로 사용되어지는 쌤쌤 equal 2개짜리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qual 메소드를 사용을 했을 때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즉, 객체를 비교하려고 했을 때 equal 메소드의 매개 타입은 오브젝트다 라고 하는 점, 두 번째, 이것은 모든 객체가 매개값으로 대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이유는 모든 객체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 메소드는 비교 연산자인 그 쌤쌤과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긴 하지만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죠. 따라서 이 두 객체가 동일한 객체라면 true 값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한다 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예제는 유저 클래스에서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한 내용들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equals의 기본 동작은 연산자인 그 equal 연산자하고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를 equal 메소드로 이용을 하게 돼서 비교하게 되면 false 값이 리턴 되어지고, 그게 만약에 같으면 false 값이 이제 true 값으로 이제 리턴이 되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 equals를 오버라이드해서 논리적으로 동일성을 갖도록 하는 지금 요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유저 클래스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필드 선언했고, 유저 생성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소드를 선언했죠. 자, 이제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자, 오버라이드를 했을 때 유저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같은 동일한 형태의 객체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instance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죠. 자, 해서 봤더니 동일한 형태면은
true 값을, 그렇지 않으면은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user1 클래스와 user2 클래스 객체죠. 그 객체들을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동일한 형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멤버 클래스 안에서 equal 메소드를 재정의한 다음에 멤버 타입이면 id 필드 값을 같은 경우에는 return을 리턴하고 그 외의 값은 false 값을 리턴하도록 처리한 거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매개 값이 멤버 타입이고 id 필드도 동일한 값이면은 true 값을 선언해서 리턴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면 오브젝트 1하고 오브젝트 2가 동일한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타입이다 라고 하게 되면 false 값으로 처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는 매개값, 즉 비교 객체 그 값이 기준 객체와 동일한 타입의 객체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instance of 연산자로 해서 기준 객체와 동일한 타입인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비교 객체가 다른 타입이라면 equal 메소드는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어지죠. 이때 비교 객체가 동일한 타입이라면 기준의 객체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필드 값이 동일한지를 먼저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드 값이 모두 동일하다면 true 값을 리턴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지는 것들이죠. 자, 이 점 여러분들하고 꼭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위한 연산자 equal 하고요. 그 다음에 equal 메소드를 하는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비교를 위한 연산자 equal은 주소의 값을 비교하는 타입이다. 즉 주소값이란 실제 내용의 값이 아닌 자료의 위치 값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는 객체끼리 서로 비교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동등한 그 객체의 동등한 비교를 하는 equals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아까 메소드 오버라이드 하셨죠? 그거를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어떻게 그 연동이 되어지는지 확인 한번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예제가 멤버 클래스에서 equal 메소드를 재정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멤버 타입이면서 id 필드 값이 같을 경우에는 리턴 값을 그러니까 true 값을 리턴하고 그 외의 값은 false 값으로 리턴하도록 처리하는 그런 하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을 먼저 봐주시죠. 그래서 멤버 클래스 하나 선언했어요. 그리고 필드를 id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멤버라고 하는 생성자를 하나를 선언시켰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시켜서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시켰어요. 이때 if 문장을 잠깐 잘 보실까요? if 문장에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instance of 연산자를 이용해서 멤버의 클래스 타입이 어떤 것인지, 즉 매개 값이 멤버 타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f 문장 안에서 멤버 타입으로 만약에 같은 형태면은 강제 타입 변환하고요. 이때 id 값이 동일한 값인지 검사한 후에 만약에 return 동일하다면 true 값을 리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매개 값이 즉 멤버 타입이 아니거나 id 필드가 다른 경우에는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왼쪽 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멤버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시키고요. 만약에 id 필드가 동일한 값이면 이제 true 값을 리턴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멤버 example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멤버 오브젝트 1, 멤버 타입의 오브젝트 2, 멤버 타입의 오브젝트 3를 선언을 해서 각각을 대입을 시켰어요.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각각 이제 처리시켰죠. 그리고 if 문장 안에서 보시게 되면 매개 값이 멤버 타입이고 id 필드 값도 동일한 형태인지 확인해 보시는데, 이건 동일하니까 true 값을 리턴을 받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또 if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래 보시게 되면 매개 값이 멤버 타입이지만 id 필드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즉 if 문장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if 문장에서는 매개 값이 멤버 타입이고 id 필드도 동일한 형태죠. 그러니까 true 값을 리턴을 시켜서 결과 값으로 찍히게 되면 오브젝트 1하고 오브젝트 2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결과 값을 나오겠지만 그 아래 나와 있는 if 문장에서는 매개 값 멤버 타입이긴 하지만 id 필드 값이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결과 값으로 해서 찍히게 된다면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3이라고 하는 obj3은 동등한 타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false 값을 리턴을 받아서 이제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멤버 타입이면서 id 필드 값이 같으면 true 값을 리턴하고 그 외의 값은 false 값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매개값, 즉 오버라이드 메소드,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된 그 메소드 이퀄 메소드 안에서 매개값이 멤버 타입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멤버 타입으로 강제 변환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id 필드의 값이 동일한 형태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동일하다면은 true 값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false 값으로 리턴해주는 인스턴스 of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꼭 한번 타입을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객체가 동등한 타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 많이 나중에 사용되어지니까요. 그 내용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자바 해시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해시코드란 객체를 식별하는 하나의 정수값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의 해시 코드 메소드는요, 객체 메모리 변지를 이용을 해서 해시 코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리턴하기 때문에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갖게 되죠. 우리가 보통 그 책에서 보면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주소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바에서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객체에 대한 메모리 번지를 이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했던 오브젝트의 해시코드 메소드가 바로 객체의 메모리 번지를 이용을 해서 해시코드를 만들고 리턴하기 때문에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객체를 식별하는 하나의 정수값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객체의 값을 동등한 그 값으로 비교할 때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값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객체들의 값을 동등성으로 비교할 그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을 할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해시셋이나 해시맵, 해시 테이블 등을 이용을 해서 두 객체가 동등한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배우셨던 equals 메소드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해시코드 메소드를 이제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시코드 메소드는요, 메소드를 실행해서 리턴된 해시코드의 값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즉 해시코드 값이 다르다라면 다른 객체로 판단을 해서 해시코드가 만약에 같으면 equal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모두 같아야 동등 객체로 이제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해시코드 값이 다른 엔트리끼리까지는 동치성 비교를 이용해서 시도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시게 되면 해시코드 메소드의 기본 동작은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부여한 코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스턴스가 저장된 가상 머신의 주소를 10진수로 반환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해시코드의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쓰는 목적은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메모리 위치한 객체가 동일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동등시 비교하는 해시 코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메모리의 주소에 있는 객체가 동일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코드 메소드를 실행해서 리턴된 해시코드 값이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거고, 만약에 해시코드의 값이 다르다라면 다른 객체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해시코드 값이 같으면 이퀄 메소드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시코드 메소드가 true가 나오더라도 equals 메소드가 다르다라면 서로 다른 객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제를 하나 보시면서 좀 전에 배우셨던 해시코드 메소드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 나와 있는 유저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유저 클래스에 id하고 name이라는 필드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유저 생성자를 하나 만드셨죠. 그리고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위에 있는 필드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getID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를 선언해서 유저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에 equals의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시키셨죠. 그래서 실제 주소값과,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의 주소값과는 별도의 값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동일한 형태의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일단 먼저 equals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형태의 객체의 필드가 동일한 타입인지 아닌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거죠. 따라서 일단 유저 클래스가 동일한 자료형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리턴 할 때에 true 값을 리턴 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 값을 리턴을 시켜 주게 돼요. 결국 실제 메모리의 주소값과는 별개의 값이 실제 메모리의 주소는 시스템 클래스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해시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보신다라면 자바에서의 동일성은 equals 메소드의 반환값이 true 값이고, 그 다음에 해시코드의 반환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equals 메소드하고 해시코드 메소드는 같이 오버라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equals 메소드하고 해시코드 메소드를 같이 재정의해야 하는 이유를 좀 여기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equals 메소드하고 해시코드 메소드 중 하나만 재정의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실까요? 위에 예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 만약에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게 되면요, 같은 객체라 하더라도 해시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뒤에서 배우실 해시 테이블 안에서 해당 객체가 저장된 버킷을 찾아내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만약에요,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게 되면 해시코드가 만든 그 해시 값을 이용해서 객체가 저장된 버킷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해당 객체가 자신과 같은 객체인지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널 값을 이제 리턴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객체를 찾아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객체의 정확한 동등 비교를 위해서는 특히 해시 관련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는 오브젝트의 이퀄 메소드만 재정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시코드의 메소드도 재정의해서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일 경우에만 동일한 해시코드가 리턴되도록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뒤에 예제가 또 하나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예제는요, equals 메소드와 그 다음에 해시코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서 동일한 형태의 사용 멤버가 클래스가 같은 타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저
클래스 안에서 유저 1하고 유저 2가 서로 다른 해시코드를 반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예제가 되겠죠. 여러분도 이거는 앞에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equal 메소드만 재정의하고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또 해시코드 메소드는 재정의를 했지만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시코드 메소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러니까 해시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값이 반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수값이 반환이 될 때 해시코드의 규칙이 좀 몇 개 있죠. 즉, 첫 번째, equal 메소드에 의해서 서로 비교를 한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정보가 변경되어지지 않았다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그 객체의 해시코드 메소드는 몇 번 호출돼도 일관성 있게 같은 값으로 반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한다면 이 값이 달라져도 상관은 없지만, 한 번 실행을 했을 때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그 객체의 해시코드 메소드가 몇 번을 호출해도 일관되게 같은 값을 반환시켜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 equals 메소드에서 그 안에 전달되어지는 오브젝트가 두 객체가 같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두 객체의 해시코드 메소드는 똑같은 값을 반환을 시켜야 된다는 점 하고요. 세 번째는 equals 메소드의 파라미터 오브젝트가 두 객체가 다르다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두 객체의 해시코드가 서로 다른 값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 단 다른 객체에 대해서는 다른 값을 반환해야 하므로 해시코드에 있는 그 값이 해시 테이블에 값들이 이제 처리가 되었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따라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해시코드 메소드의 방법은 별개의 객체에 대해 고유한 정수죠. 정수를 반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객체의 내부 주소를 정수로 반환하여 구현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추가시키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즉, 이 얘기는 멤버 클래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시코드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한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고요, 그냥 equals 메소드만 재정의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키 클래스는 equal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멤버 필드가 같으면 true 값을,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게 되면 오브젝트의 해시코드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해시 맵의 식별키로에서 키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 저장된 값을 찾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멤버 필드가 같다 하더라도요, 해시코드 메소드에서 리턴해서 오는 해시코드가 다르므로 그 다른 키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래쪽에 제가 지금 코드에 빨간 박스를 해놨는데,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해시코드 메소드를 정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행 클래스 안에서요, 객체로 키1의 객체로 해서 홍길동을 저장하고요, 다시 new 키1에서 객체로 공급되는 그 홍길동을 읽으려고 했지만은 그 내용이 해시코드 값에서 다른 값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널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홍길동이라는 값을 읽으려면 아래 나와 있는 해시코드 메소드를 키 클래스에 추가해서 해시코드의 리턴 값이 멤버에 있는 필드 값으로 하기 때문에 저장했을 때 new key1과 읽었을 때의 new key1이 같은 해시코드로 리턴되게 해줘야지만 결과값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왼쪽 아래쪽에요, 해시코드의 메소드를 재정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를 시켰을 경우에
저장할 때 new key 1이라고 하는 읽었을 때 new key 1이 사실은 서로 다른 객체이지만 해시 맵은 해시 코드의 리턴 값이 같고요. equal 메소드의 리턴 값이 true가 되기 때문에 동등한 객체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같은 식별키로 인식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객체의 동등 비교를 위해서는 오브젝트의 equal 메소드만 정의하지 말고 해시 코드의 메소드도 재정의해서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일 경우에 동일한 해시 코드가 리턴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합값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출력을 해서 보시게 된다면 아이디가 동일한 문자열인 경우에 같은 해시코드를 리턴 시켜주는 이 내용들을 이제 처리해 주시게 된다면 메인 메소드 안에서 들어가 있는 그 키 이그젬플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보시게 되면 키 값을 식별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문자열 클래스 타입으로 값을 저장해주는 해시맵 객체를 생성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식별키인 뉴키 1을 홍길동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식별키인 뉴키 1으로 홍길동이 읽어오도록 처리를 해주시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에서 그 동일한 형태의 자료형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 값이 같은 타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려는 홍길동이라는 것을 읽으려고 한다면 해시코드의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키 클래스에 추가를 시켜 주시게 된다면 형태를 동일한 타입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바에서 정의된 해시코드의 메소드는 첫 번째, 변경되지 않는 한 한 객체의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한 결과는 같은 인티저 값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퀄 메소드가 같다고 판별한 두 객체의 해시코드 결과, 호출 결과는 똑같은 인티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java.langpackage의 오브젝트의 equal 메소드가 다르다고 두 객체의 해시코드에 있는 메소드 값이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해시 셋이나 해시 맵, 해시 테이블과 같은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때 해시 코드의 리턴 값이 같으면 equals 메소드에서 리턴 값으로 이제 받게 되고 그 값이 리턴 값이 이제 만약에 true 값이라고 한다면 동등 객체를 갖게 되고요. 만약에 해시 코드 메소드의 리턴 값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equals 메소드의 리턴 값도 다른 객체다라고 하는 것을 false 값으로 해서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시코드 메소드의 결값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시코드 값이 다르면 서로 다른 객체로 판단을 하고 해시코드의 값이 같으면 equal 메소드로 해서 다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지만 동일한 객체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처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은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그 객체를 생성을 시켜서 그 값을 이제 리턴을 시켜주고 그 값으로 해서 이제 계속 재정의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동일한 형태의 객체 타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꼭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 예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의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이유는 필드 값이 같을 경우에 해시코드를 리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 클래스의 해시코드 메소드의 리턴 값을 활용을 해서 동일한 형태의 객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예제를 보시게 되면 멤버 클래스에 필드 선언했고 그 다음에 멤버 생성자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 오버라이드 시키셨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시코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시켜서 아이디가 동일한 문자열인 경우에 같은 해시코드를 이제 리턴하도록 처리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example, 즉 멤버 example 클래스 안에서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오브젝트 1하고 오브젝트 2가
동일한 객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을 시켜서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가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 이제 if 문장 안에서 다시 equals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요, 오브젝트 1하고 오브젝트 3이 동일한 형태의 객체 타입인지 아닌지, 또 만약 같으면 true 값을,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하는 내용들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아주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게 되면 equals 메소드와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객체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equals 메소드와 해시코드 메소드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꼭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이때 오브젝트의 해시코드 메소드라는 얘기는 객체의 주소값을 이용해서 객체 고유의 해시코드를 리턴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시코드 메소드를 equals 메소드와 함께 오버라이딩 해야 하는 이유는 해시셋이나 해시맵, 해시테이블과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객체의 비교 시에 해시코드의 결합값을 통해서 해시코드 값이 다르면 다른 객체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가 결합값을 넘어왔을 때 동등한 클래스인지 아니면 다른 타입의 클래스든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경우에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객체 복제에 대한 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클론 메소드는요, 원본 객체의 필드 값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복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복제를 하는 이유는 원본 객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try catch 문장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복제를 할 때요, 얕은 복제가 있고 깊은 복제가 있습니다. 즉, 디스클론이라는 게 있고요, 딥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얕은 복제라고 하는 것은 복제된 필드 값을 변경을 하지만 기본형의 원본 필드는 그대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참조형 필드는 번지만 복제되기 때문에 원본과 같은 객체를 이제 참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깊은 복제라고 하는 것은 참조형 필드가 참조하는 객체가 복제하기 때문에 복제된 참조 객체를 변경해도 원본 객체는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이제 차이점이 좀 있어요. 따라서 프로토타입으로부터 같은 속성 값을 가진 복사본을 생성할 때 우리가 이제 클론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안에서 정보의 은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정보의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제할 객체는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명시해서 처리해야지만 됩니다. 단, 클론 메소드는요, 객체를 복제할 때 사용을 하지만 이게 프라이빗 필드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은닉에 대해서 위배가 될 수 있으니까 요 점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클로너블 인터페이스가 명시되어 있는 클래스만 클론을 통해서 객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상속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인헤리턴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이 클론 메소드도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의미로 해서 우리가 구현할 때 그 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클론 메소드의 오버라이드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북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클론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객체를 복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타이틀하고 저자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북 생성자 선언하고 난 다음에 위에 필드에서 선언되었던 타이틀과 어서 저자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클래스 형태로 해서 오버라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return 북 클래스에 있는 각각의 필드에 대한 값들을 이제 리턴을 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해서 클로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시켰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 error가 이제 처리가 되어지는데, 이때 북클래스에서 cloneable 인터페이스가 명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언을 하셔야 되냐면, 위에 북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북클래스에 public class, book class 선언하고 implements cloneable이라고 하는 걸로 선언을 해 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clone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하더라도 구현할 때는 지금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바로 뭐냐면 빈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마크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을 때 크로노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try catch 문장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소드 오버라이드 하는 부분에다가 그 exception 에러가 처리되어지는 부분들을 꼭 이렇게 예외 처리 문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throws 해서요. 예외 처리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동안 하셨던 내용들하고 거의 동일해요. 결국 클럽 메소드는 원본 객체의 필드 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 새로운 객체를 이제 생성할 때 이제 쓰고요. 즉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제하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의 클론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복제하는 이유는요, 원본 객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클래스가 복제 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클론은 클로너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클로너블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클래스여야지만 복제가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윗부분에 나와 있는 퍼블릭 클래스 북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된 것처럼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클론 메소드로 호출할 때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는 try catch 문장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throw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클론 메소드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클론 메소드는 원본 객체의 필드 값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하는 점, 즉 객체의 복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 이 클론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원본 객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게 되면 클론 메소드를 호출할 때 아까 예외 처리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클로너블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클래스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네 번째, 예외를 잡기 위해서는 try catch 문이 필요하고요. 우리 쪽에서는 그냥 강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throws를 사용하신 거죠. 요거 내용 정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스트링 클래스는 보통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캐릭터형 배열로 표현하지만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이 스트링 클래스에는 문자열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가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링 클래스는 java.lang 패키지 안에서 포함되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스트링 인스턴스는 한 번 생성되면 그 값을 읽기만 할 수 있고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객체를 자바 언어에서는 이제 불변 객체라고 얘기하게 돼요. 즉, 자바에서 이제 뒤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덧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사용되어지는 더하기라고 하는 두 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을 결합을 수행하는 거죠. 따라서
자바에서 덧셈 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용해서 문자열을 수행하게 되면 기존 문자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합쳐진 새로운 스트링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게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문자열은 데이터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을 생성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추출, 비교, 찾기, 분리, 또 변환 등에 되어지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자바의 스트링 클래스는 불변하는 유니코드 캐릭터들로 이제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나 C++에서는 문자열을 단순히 캐릭터의 형의 배열로 처리하게 돼요. 그런데 자바 언어에서는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스트링 클래스 객체로 이제 처리한다는 점, 이제 조금 다른 점이죠.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 안에서 헬로 월드와 같이 양쪽에 큰 따옴표로 이제 감싸진 내용들은 문자열 리터럴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사용자를 대신하는 사용하는 걸 대신하는 단순히 그 위에 같은 문자열 리터럴을 직접 문자열 변수로 이제 대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트링 타입의 이제 내용으로. 이때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이제 참고 의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리터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리터럴은요 변수에 넣는 데이터를 얘기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수와 같은, 그러니까 즉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내용과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그 값을 변수에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아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트링 클래스 안에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많아요. 그 메소드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자열에 대한 그 추출이나 비교, 찾기, 분리 변환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해당 문자열의 특정 인덱스에 해당되어지는 문자를 반환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are to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해당 문자열을 인수로 전달하는 문자열과 사전 편찬 순으로 이제 비교하는 스타일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conca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해당 문자열 뒤에 인수로 전달되어지는 문자열을 추가한 새로운 문자열을 이제 반환할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index of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해당 문자열의 특정 문자나 문자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치에 인덱스를 반환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st inde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last index of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위치의 인덱스를 반환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li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문자열을 전달된 정규 표현식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반환할 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문자열에 전달된 인덱스부터 끝까지를 새로운 문자열로 이제 반환할 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lower하고 to upper가 있죠. 그래서 to lower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고, to upper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할 때 이제 사용하고요. 이제 또 하나가 trim이라는 게 있죠. trim. 이거는 해당 문자열의 맨 앞과 맨 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백 문자를 제거할 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 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length라고 하는 거 있죠. length. length는 해당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할 때 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is empty라는 것이 있어요. is empty는 해당 문자열의 길이가 0이면 true 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반환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은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가해서요. 그 스프링 클래스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덧셈 연산자 같은 거 있잖아요. 덧셈 연산자가 이제 문자열 결합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질 경우에 이 플러스 연산자는 스트링 클래스끼리 붙이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는 불변입니다. 그 말은 이제
한번 초기화된 객체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링 인스턴스는 한번 생성이 되어지면 그 값을 읽기만 할 수 있고요. 변경할 수는 없어요. 이런 객체를 자바에서는 이제 불변 객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바에서 이제 덧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결합을 수행을 하게 되면 기존 문자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합쳐진 새로운 스트링 인스턴스가 이제 생성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to uppercase라고 하는 메소드는 기존 클래스의 객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새로운 스트링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쓰긴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원식 값을 더하는 연산자인데 예를 들어서 인티저나 더블 같은 것들에 대해 원시적인 값들 이런 것들을 연산할 때 사용되지만 스트링 클래스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대신에 자바에서는 연산자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에서는 오버로딩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연산자에서는. 그러니까 C++와 같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지원하는 메소드에서는 그러니까 언어에서는 플러스 연산자를 빼기 연산이 되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코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오직 문자열 더하기 연산을 하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오직 문자열 더하기 문자에 연결하는 이 연산자에서만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요 여러분들 조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은요 혹시 혼돈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제 이걸 뒷편에 뺐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이 toString 메소드는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의 메소드예요. 즉 말하자면 toString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요 객체 정보를 문자열형으로 형변환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을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내용을 문자열형으로 형변환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또 좀 더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걸 뒷부분으로 뺐고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의 toString 메소드는 객체의 문자 정보를 리턴하게 되고 이때 객체의 문자 정보란 객체의 내용을 문자열로 표현한 내용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는요. 클래스 이름을 16진 해시코드 형태로 구분된 정보를 리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 타입의 OBJ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하고 오브젝트를 하나를 생성을 시켜서 대입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찍어보게 되면 java.lang 패키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 그리고 골뱅이 표시해 놓고 나서 D 해놓고 나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16진 해시코드 값으로 이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 번은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의 toString 메소드의 리턴 값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별 값어치가 없는 정보로 이제 처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브젝트 하위 클래스 안에서는 toString 메소드를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간결하고 유익한 정보로 리턴하도록 이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왜 우리가 달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캘린더 같은 경우 이럴 때 날짜를 리턴 시켜 준다거나 뭐 이럴 때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리턴을 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도요 조금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해시 코드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문자열대로 출력하도록 메소드 오버라이드에서 재정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시스템 클래스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아시는 것처럼 운영체에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이제 실행이 되어지죠. 따라서 운영체제의 모든 기능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바.랭 패키지 안에서 시스템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운영체제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즉 프로그램 종료라든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이라든가 모니터로 출력, 현재 시간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의 그 모든 필드와 메소드는 정적 필드하고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시스템 클래스는 실행 시간의 환경과 관련된 속성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아웃과 인을 이용해서 표준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라를 이용해서 에라 출력에 관련된 클래스 변수를 가지고 있고, 객체를 복사해주는 메소드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해주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좀 있죠. 그 메소드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것은 시스템의 종료라고 하는 exit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가 있고요. 또 하나가 array copy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 array copy는요, 배열을 복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안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파라메타들이 있고요. 파라메타 안에 첫 번째가 복사될 이제 배열의 변수, 그리고 두 번째 파라메타가 복사가 시작될 위치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복사될 배열의 크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array copy라는 메소드 쓰고, 또 하나가 이제 current time millisecond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1970년 1월 1일 자정으로부터 현재까지 시간을 밀리초로 이제 반환할 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exit 메소드는 현재 수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때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로 종료 상태를 반환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보통 마이너스는 비정상 종료임을 잠깐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비지 콜렉션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제 사용할 때는 GC 해서 G는 가비지, C는 이제 콜렉션으로 이제 실행할 때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get propertie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 환경 변수의 목록을 얻어올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get propert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 환경 변수를 얻어오는 거고, 아까는 get property s를 하게 되면 환경 변수의 목록, 또 하나는 get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스템 환경 변수를 얻어오시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느냐면 get property 안에 파라메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string key, 또 하나가 string definitio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안에서의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exit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자바의 버추얼 머신을 강제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exit 메소드가 지정하는 인티저 매개 값을 종료로 이제 종료 상태 값으로 이제 처리해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제가 확인을 여러분들하고 해봤습니다. 이 밖에 굉장히 좋은 것, 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은 뒤에서 하나씩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바는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의 메타 이름을 java.lang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얘기는 클래스의 이름이나 생성자의 정보, 필드의 정보, 메소드의 정보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의 메소드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클래스 객체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get 클래스나 forName. 이 forName은 1학기에 여러분들 그 JSP를 이용해서 그 서버에 연결할 때 그 서버에 객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쓰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for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클래스 객체를 얻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갖고 있는 get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이니까 모든 클래스에서 get 클래스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get 클래스 메소드는
해당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직접 클래스 객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생성자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고요. 정적인 메소드인 forName을 이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forName 메소드는 클래스 전체 이름, 그러니까 패키지가 포함된 이름을 매개값으로 받고 클래스를 이제 리턴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클래스 forName 메소드를 매개값으로 주어진 클래스를 찾지 못하게 되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예외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예외 처리가 꼭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P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시켰고, 그 안에다가 클래스 이름.클래스라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입을 시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클래스는 생성자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new 연산자로 클래스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적인 메소드인 forName을 이용을 해서 처리해야 되고, forName 메소드는 클래스 전체의 이름, 그러니까 패키지가 포함된 매개값으로 받고 클래스 객체를 이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제를 한번 볼게요. 클래스 경로를 활용을 해서 리소스 절대 경로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보시게 되면 그 해당되어지는 그림 파일이 있는 위치에 패스를 이제 잡아올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객체는 해당 클래스의 파일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이용해서 단지 그냥 다른 리소스 파일, 이미지 파일이 됐던 XML 파일이 됐던 프로퍼티 파일이 됐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편에 해당되어지는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절대 경로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스트링 클래스가 내장하고 있는 메소드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들은요, append라는 메소드, length, concat, substring, index of, last index of, character at, is empty, replace, to uppercase, to lowercase, trim, 그 다음에 split, 그 다음에 to character array, 그 다음에 get bytes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좀 있어요. 그 메소드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기에는 힘드시니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length 메소드예요. 이 length 메소드는 문자열 데이터 길이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대신에 이제 파라미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 변화를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is empt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is empty는 객체의 value가요,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반환하는 true false 값이에요. 즉, 해당 문자열이 빈 값인지 확인하는 메소드로서 문자열이 0인지 비교해서 부울리안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파라메타 값이 없어요. 문자열의 길이가 0이면 true 값을, 문자열의 길이가 0이 아니면 false 값을 이제 전달하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이 index of 메소드가 있는데, index of 메소드는 해당 문자의 위치를 인티저로 반환하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위치한 인덱스를 반환을 할 때 파라미터로 캐릭터형 문자형을 받으면 해당 문자와 일치하는 문자가 만약에 문자열에 존재할 경우 인덱스를 반환하게 되죠. 만약에 2개 이상의 문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오는 문자의 인덱스를 반환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또 이제 많이 쓰여지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니까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substring, 문자열 잘라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자열 잘라내기 방법은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을 잘라낼 때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replace all하고 spli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split을 먼저 아셔야 되죠.
자, 스플릿은 문자열을 잘라서 배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파라메터로 자를 때 기준이 되는 문자열을 입력값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eplac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replace는 일단 replace all이 있고 replace가 있어요. 일단 replace all은 말 그대로 문자열을 대치시키는 거죠. 문자열로 교체하는 거. 근데 이제 replace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일부를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파라메타로는 두 개를 가지게 되고요. 첫 번째 파라메타로는 바꿀 문자열, 두 번째 파라메타로는 새로운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to 캐릭터 어레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get by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to 캐릭터 배열은요, 스플릿과 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반환하는 배열의 타입이 문자열 배열이 아니라요, 문자형, 그러니까 캐릭터형의 배열이라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때 이거는 파라메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이 get byte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바이트 배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이때 이거는 역시 파라메터 값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string 클래스 타입으로 해서 str이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시키고 난 다음에 hello java라고 하는 값으로 대입을 시켰죠. 근데 얘는 바이트 타입의 배열로 해서 바이트 ARR이라고 하는 배열 타입으로 선언시켜 놓고, 이때 get byt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게 되면 바이트 배열로 해서 반환시켜주는 메소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last index of 메소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character at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index of 메소드는 index of 메소드하고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은 문자열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것은 같은데요. index of 메소드하고는 달리 뒤에서부터 조회해서 인덱스 값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의 인덱스를 반환할 때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로 인덱스를 조회하고자 하는 캐릭터형 문자열을 받을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add 메소드는요, 매기 값으로 주어진 인덱스의 문자를 리턴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인덱스란 0에서부터 문자열 길이 -1까지의 번호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이제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캐릭터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3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문자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처리하시게 되면 돼요. 자, 뭐 별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덱스 오브 그 위에 설명드렸던 걔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at하고는 반대의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인덱스에 위치한 문자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캐릭터 at이고요. 파라메터로는 인티저형의 인덱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그 자바 기본 API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이제 여러분들 그 API 클래스는 java.lang 패키지 안에 있고, 기본 패키지는 임포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예,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예요. 이거는 자바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소드는 모든 자바 객체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시스템 클래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클래스는 운영체제의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내용으로 본다라면 이제 좀 더 표준 입력 장치, 즉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한다거나, 두 번째는 표준 출력 장치, 모니터로 출력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in, 그 다음에 시스템.out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바의 가상 기계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exit라고 하는 메소드 있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을 실행 요청할 때 사용되어지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었어요.
다음은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사이에 메타 클래스가 클래스로 관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클래스를 메모리로 로딩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링 클래스가 있었어요. 스트링 클래스는 이제 스트링 클래스의 다양한 생성들을 이용해서 직접 스트링 객체를 생성시킬 때 사용하죠. 즉 문자열을 저장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스트링 버퍼가 있고 스트링 빌더가 있었죠.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하고 내부 문자열을 조작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스트링 버퍼하고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매스 클래스는 수학 계산을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매스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는 모두 정적 메소드이고 매스 클래스로 바로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래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트나 쇼트, 캐릭터, 인티저, 그 다음에 플로트, 더블, 불리안, 롱 타입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갖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반환할 때, 이렇게 변환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력값의 그 검사를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타입의 값을 갖는 객체를 포장 객체라고, 이제 랩은 이렇게 랩 감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때 예, 기본 타입의 값을 포장하는 객체로 만드는 것을 박싱이라고 얘기하고 반대의 과정을 언박싱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배우셨던 이 자바 API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거고 많이 보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코드를 사용하실 때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